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퍼뉴스 제임스 안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60만 명대로 떨어져 확산세가 꺾인 것이 아니냐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2월에 정점을 찍고 코로나가 점차 풍토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 방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LA 교육부는 학교에서 첫 마스크 착용을 금지했고 한인타운 인근 베벌리 힐스에는 대형 코로나 검사소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강풍으로 빅서 지역에는 대형 산불이 발생했고 곳곳에서 전신주가 쓰러져 정진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에서는 또 지하철 떠밀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이민 온 지 5개월 된 8살짜리 소녀가 깽단 총격에 숨지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1월 24일 화요일 카페뉴스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LA 한인회 등 한인 단체들이 세대 교체가 진행 중입니다. 1세들이 물러나고 저처럼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이 한인 단체들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가 한인 단체들 중 세대 교체에 성공한 가장 모범적인 단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드립니다. So here you go. 한인회를 비롯한 여러 한인 단체들의 세대 교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일보가 LA 한인회의 세대 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한인회 등 주요 한인 단체들의 젊은 리더들이 회장을 맡는 사례들이 늘면서 단체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신문은 첫 2세 한인 회장이 탄생한 LA 한인회를 모범 사례로 제시하며 솔선수범하고 있는 제임스 한 한인 회장의 폭넓은 활동에 주목했습니다. 신문은 이민 1세대가 회장을 역임해오던 한인회는 지난번 1.5세 로라 전 회장을 거쳐 현재 미국에서 태어난 제임스 한 회장 제35대 회장이 당선됨으로써 첫 2세 한인 회장이 탄생했고 60대 이상이 주류였던 인사진도 현재 40대와 5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가 됐다며 성공적인 세대 교체를 이룬 모범 사례로 한인회를 꼽았습니다. 한국일보는 한인 2세인 제임스 한 회장의 직접 발로 뛰는 적극적인 광폭 행보를 조명했습니다. 신문은 제임스 한 회장이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 EDD에 직접 전화해 지급이 중단된 실업수당 문제를 해결하는 등 다양한 민원을 본인이 직접 돕고 있고 영어와 온라인 업무가 능숙해 EDD와 같은 정부기관과는 물론 다양한 사업을 위해 타인종 리더들과도 직접 연락해 협의한다고 안 회장의 활동을 평가했습니다. 또 안 회장의 이 같은 적극적인 행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처가 빠르다며 시대에 발맞춰 직접 카톡방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한인들과 소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일보는 한인회가 젊어지면서 주류사회와 소통을 넓히고 한인회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고 세대 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한인 회장이 진행하는 뉴스 시간에 한인 회장 칭찬을 하는 리포트가 나오니 제가 창피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에 대한 칭찬으로 받아들이기보다 LA 한인회에 대한 칭찬이어서 예청자 여러분께 쑥스럽지만 소개해드립니다. 네,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80만 명을 넘어서더니 이제는 60만 명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가 풍토병 수준으로 가는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제니바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80만 명을 넘으며 최고치를 기록했던 신규 확진자가 60만 명대로 감소했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어제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69만 448명이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14일 기준 80만 6,801명으로 점점대에 도달했는 뒤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7일간의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20일 15만 9,433명이었습니다. 23일에는 15만 7,429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다만 사망자는 2,182명으로 2주 전보다 39% 증가했습니다. 감염 확산세가 꺾이는 영상이 나타나자 확산세가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미국에선 다음 달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앤토니 파우치 NIAID 소장은 어제 ABC 디스워커에 출연해 2월 중순까지 대부분 주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상황이 좋아 보인다며
과신하다고 싶지 않지만 현재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낙화해냈습니다. 한스 클루의 후 유럽 사무장도 현재 확산세가 진정되고 나면 상당수가 백신이나 감염으로 면역력을 갖추게 되고 몇 주나 몇 달간 세계적 면역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카플런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연방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N95 마스크 배포가 시작됐습니다. 일리노이, 미네소타, 위스콘신주 등 중서부 지역에서는 슈퍼마켓 체인 하이비와 미시간, 오하이오, 켄터키 등의 식료품점 체인 마이어 등의 연방정부 마스크가 도착해 주민들에게 배포가 시작됐습니다. 남동부 지역에서는 마켓 체인 프레스코이마스, 하비스 슈퍼마켓, 윈딕시 내 약국에도 마스크가 도착해 배포될 예정입니다. 조만간 캘리포니아도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마스크가 도착할 예정입니다. 마스크는 지역별 대형 그로서리 마켓, 약국, 체인, 지역 의료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 이번 주부터는 무료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도 각 가정에 배달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여러분 요즘 코로나 검사 받기 힘드시죠? 검사 결과도 5일은 지나야 나오고 있어 별 소용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제 한인타운 바로 인근 베벌리힐스의 대형 코로나 검사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해 검사 받기가 편하다고 합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테스트를 받으려는 주민들이 급증하면서 테스트 받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베버리힐스 지역의 대형 코로나 테스트 센터가 어제 오픈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과 그리 멀지 않습니다. 9900 노스 산타모니카 블루바드에 있는 쇼핑몰 야외 주차장이 코로나 테스트 센터가 됐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돼 직장 출근 전이나 퇴근 이후에도 코로나 테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테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 결과를 받는데 5일 이상이 소요돼 테스트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24시간 내 PCR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무료입니다. 단 수시간 내에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긴급 코로나 검사는 유료입니다. 예약은 www.911covidtest.com이나 전화 310-569-5784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카플란 뉴스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오미크론 전파력이 워낙 강해 첫 마스크로는 감염을 막지 못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LA 교육부가 학교에서 첫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학생과 교사, 직원 모두 해당됩니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에 보낸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학생들이 잘 맞고 코 부위에 얼굴에 밀착시킬 수 있는 와이어가 있는 필터가 강화되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에 등교하는 자녀가 계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첫 마스크가 아닌 꼭 필터 마스크가 있는 마스크를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학교에 요청하면 마스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 전역에서는 시속 80마일에 달하는 강풍이 불었는데요. 강풍으로 인해 빅서 지역에서는 산불이 발생했고 곳곳에서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 전역에 시속 80마일을 웃도는 산타아나 강풍이 불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한인들에게도 절경으로 유명한 빅서 해안 인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번 하이웨이가 폐쇄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빅서 일대 팔로 콜로라도 캐년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은 콜로라도 산불로 명명됐습니다. 이 산불은 지난 21일 밤 발생해 태평양 해변을 따라 이어져 있는 1번 하이웨이의 21마일 구간의 양방향이 폐쇄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림화재국에 따르면 콜로라도 화재는 23일 정오 기준 총 1050에이커가 전소됐고 진화율은 25%로 집계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에서는 강풍으로 수많은 전주와 나무들이 쓰러져 약 1만 8천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LA 인근 산타클라리타 동쪽 산악지대에서는 최고 시속 90마일 강풍이 불면서 나무와 전신주들이 쓰러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22일 강풍으로 인해 남가주 에디슨사의 약 7만 명의 고객들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주말 동안 시속 50에서 70마일에 달하는 산타아나 강풍이 LA, 벤츄라 카운티, 벨리, 해안 지역에서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작년 12월에 노스 할리우드 벌링턴 의료 매장에서 경찰 총격으로 이민 온 지 6개월 된 소녀가 숨진 사건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시카고에서 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민 온 지 5개월 된 8살짜리 소녀가 길을 가다 갱단원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과 5개월 전 미국으로 이민 온 8살 여자 어린이가 갱단의 총기 난사에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3시께 시카고 남서부 리틀 빌리지에서 엄마와 함께 길을 걷던 8살 멜리사 오테가는 갑자기 날아온 총탄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목격자들은 오테가 모녀가 총선을 듣고 몸을 피하다 참변을 당했다며 이딴 총성이 울리고 피해 어린이의 엄마가 도움을 청하다 비명이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오테가는 곧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2시간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라이벌 갱단의 조직원이 26살 남성을 목표로 총을 난사하다 의도치 않게 오테가를 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탄피율 3개를 수거했지만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오테가는 멕시코 사카테카스주 출신으로 작년 8월 엄마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시카고에서 새 삶을 시작한 것으로 두 모녀는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5개월 만에 총기 폭력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오테가는 멕시코 고향 땅에 묻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테가의 장례를 위한 온라인 모금 운동에는 하루 만에 1,210명이 참여해 52,000달러가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참극이라고 오테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시카고 당국은 범인 검거에 현상금 $10,000를 내걸었습니다. 카플라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이제 뉴욕 지하철 타기가 겁이 날 것 같습니다. 또 뉴욕 지하철에서 떠밀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60대 남성이 선로에 떨어졌는데 기적처럼 목숨을 구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지하철역에서 떠밀림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뉴욕 시민들은 지하철 타기를 꺼릴 정도입니다. 23일 아침 뉴욕 로어 맨하탄 풀턴 스트리트 지하철역에서 또다시 떠밀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누군가 62세 남성을 밀어 선로로 떨어뜨려 이 남성이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자칫 사망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이 남성은 선로에 있는 동안 열차와 접촉이 있었지만 부상이 심하지는 않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 남성은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로어 맨하탄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리가 찢어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해당 남성을 타겟으로 공격이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아직 체포한 사람이 없으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경찰은 성명을 통해 이러한 사건은 용납할 수 없으며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혀 고의적인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또 뉴욕 경찰은 사람들에게 지하철 승강장에 서서 생명이 위협받는 것처럼 느껴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모두 플랫폼 가장자리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에도 뉴욕 타임스 스퀘어 지하철역에서 흑인 남성이 아시아계 여성을 선로로 밀쳐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시 사건이 아시아계를 향한 인종혐오 범죄일 가능성과 정신질 환자인 묻지마 범죄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잇따른 무고한 시민을 선로로 밀치는 사건이 발생하자 뉴욕시도 현재 스크린도어 설치 등 플랫폼 변경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아일랜드 남성 세인 맥카너니 지난 7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뉴욕으로 가는 델타 항공을 탔는데 8시간 비행 동안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무원의 요구를 수십 차례에 걸쳐서 거부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승무원을 때리고 빈 음료수 캔을 집어던지고 다른 승객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바지를 내려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엉덩이를 내보이기까지 했다는데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도착 즉시 체포돼 기소됐는데 최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치폴레 잘 아시죠? 치폴레가 BTS 마케팅으로 재미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치폴레가 트위터 어카운트 이름을 치콜레로 변경하고 BTS 멤버들에게 인사를 전하는 메시지를 올려서 화제입니다. BTS 멤버 정국이 치폴레를 치콜레로 발음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치폴레가 트위터 어카운트 이름을 치콜레로 바꾸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BTS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멤버들이 치폴레의 배달 음식을 먹는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정국은 치폴레가 배달되자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치콜레? 라고 말하는 것이 화제가 되자 치폴레는 정국이 발음한 대로 트위터 어카운트 이름을 바꾸면서 우리는 이제부터 치콜레라는 글을 올린 것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마치기 전에 오늘의 돌발 퀴즈 전해드립니다. 방금 치폴레 소식 들으셨죠? 치폴레는 스페니쉬인데요. 치폴레의 정확한 스펠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치폴레는 스페니쉬로 smoked and dried chili jalapeño라는 뜻입니다. 치폴레의 정확한 스펠링을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께 5분께 마스크 100장씩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1월 24일 월요일 카페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한인회장 제임스 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